반갑습니다. 오늘은 30강 이동평균선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랜빌 법칙의 3번째 시간. 맞나? 맞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매수 3국면, 매수 3국면, 지난 시간에 매수 1국면, 매수 2국면 했다 그죠? 매수 3국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3국면은 장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기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매수 1국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했다가 보합이나 약간의 상승 기조로 돌아갔을 때, 그때 가격이 여기서 분명하게 넘어설 때, 이때가 매수 1국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매수 2국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파동이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잠시 이탈됐을 때, 근데 그때 장기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가고 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요때가 매수 2국면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매수 3국면은 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제 일단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기조에 있어야 됩니다. 상승 기조에 있고, 가격이 이제 요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요 위에서 갔는데, 이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교차하지 않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상승했을 때, 다시 상승할 때, 이때가 매수 3국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약간 이동평균선의 어떤 응용으로 약간 요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있다고 치면 5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5일선이 이렇게 돌파를 해서 요렇게 요런 모양새, 요 부분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5일선이 돌아나가는 그런 모양새죠. 근데 이제 그랜빌의 매수 3국면은 이게 5일선이 아니라 가격이다. 근데 뭐 원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가 바로 매수 3국면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격이 상승 기조의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하락을 해갑니다. 그거는 곧 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 이 빨간색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교차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양새죠. 돌아나가는 모양새. 그럼 여기를 매수 3국면이라고 합니다. 요런 그림이에요. 이제 매수 3국면은 이걸 약간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치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전혀 조정이 없고 과열도 없는 상태의 가격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랑 이렇게 수평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이격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최근에 파트론이 약간 그런 모양새였나?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61선만 남기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 61선의 각도가 지금 이 각도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 각도. 근데 그 가격도 똑같은 각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안정적인 상승이라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 61선에 대한 그 가격이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큰 조정도 없고 뭐 큰 과열도 없는 우준한 상승세. 그러니까 안정적 상승세입니다. 요거는 채널로 꺼보면 약간 뭐 이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 채널의 각도, 그죠? 이 채널의 각도와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거의 뭐 수평합니다. 나란합니다. 그죠? 요 상태가 바로 안정적 상승이라고 합니다. 안정적 상승.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그 어떤 둘 사이의 관계는 만약에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면 이평과 가격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평행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평은 그 예를 들어서 뭐 60일 이평이면 60일의 그 평균값이기 때문에 가격보다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이평이 가격보다 아래에 위치를 하는 거죠. 상승세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이 좀 너무 개떡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장기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고, 요게 가격이라고 봅시다. 안정적 상승에서는 두 개가 평행하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목균형표 배울 때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때에 이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이라면 가격은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게 됩니다. 그죠? 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 상승에서는 안정적 상승세에서는 가격이 그 이평보다 위에 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 그 이동평균선은 n일간의 평균값입니다. n일의 종가 평균이죠. 지금 단순 이평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60일선이면 60일간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그럼 60일간의 평균인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값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다. 현재가 다시 예를 들어서 61선이 이렇게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가 지금 이 지점이다. 현재 가격이 이 지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은 지금 당장의 이 가격이에요. 그죠? 가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게 1000원이면 딱 1000원에 찍히는 거니까 그럼 가격은 1000원에 있는데 근데 60일선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과거로 60일을 다 더해가지고 60으로 나누죠. 평균을 내죠. 그러면은 그 과거 값이 낮은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오늘 가격만 딱 찍으면 되지만 근데 이동평균선은 그 과거의 값들, 이 60일 내에서의 과거에 낮았던, 이 상승세니까 낮았던 가격과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이 평이 낮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 이동평균선의 지효성이라고 합니다. 지효성. 지효성은 이제 효력이나 효능이 뭐 늦게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은 현재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n일간의 가격을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후행성. 자, 제가 글로 정리를 할게요. 안정적 상승세에서는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함께 상승을 한다. 특히 안정적일 때는 이게 이제 평행 관계로 안정적 상승을 하는데, 이때에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게 된다. 이동평균선은 N일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리를 할까요? 가격보다 늦게 움직인다. 과거값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효성이라고 한다. 지효성은 뭐 어떤 효능이 늦게 나타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가격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상승하는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60일선이 자 60일선이 자 이렇게 있는데 60일선이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수평으로 가고 있다. 보합세다. 근데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럼 뭡니까? 가격은 지금 여기지만 이 평은 지금 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값 때문에. 근데 가격이 밑에 찍혔다는 말은 그럼 이 과거값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평이 여기 있는 거고 평균값이니까. 그렇다는 거는 가격이 이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상 이 평이 꺾여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평의 원리.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현재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제 아예 처음 주식이나 차트 이동평균선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수평에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상승의 각도가 있잖아요. 상승의 힘. 이 상승의 힘이 떨어지면 이게 이 각도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죠? 이 각도로. 근데 상승의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상승의 힘이 떨어져서 이게 완만하게 각도가 추세가 바뀐다는 거죠. 추세의 각도가 이 각에서 이 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가파른 각에서 완만한 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 상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동평균선은 방금 지효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평행하게 올라왔어요. 평행하게 올라오다가 자, 평행하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얘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격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꺾여가지고 그 보합세로 이제 바뀐 거죠. 그 바뀐 포인트가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포인트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느리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중반쯤 와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보시면 실제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이 각도로 상승을 하다가 이 각도로 상승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이거 말고 이 차트 말고 가격이 고점에서 좀 횡보한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거에 맞는 차트를 한번 봅시다. 매수 삼국면에 맞는 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설명할 차트가 없네요. 그냥 파트론 봅시다.
이렇게 평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과 가격이 수평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신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꺾여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격이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요 자리죠. 물론 이거는 과거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꺾여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거죠.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각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종리적이라 그래요. 종리적. 이거 나중에 이동평균선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상승의 힘을 잃었다는 거는 이렇게 횡보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간다는 건데, 이러면 이동평균선이 지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뒤에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런 모양새,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동평균선이. 근데 이 가격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가격보다 이동평균선이 더 느리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다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은 가격은 더 극심하게 미리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지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산술급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가격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지호성으로 인해서 평행하게 올라가다가 가격이 힘을 잃으면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뒤늦게 반응해서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바뀌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격의 상승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승력이 강해진다면, 가격이 상승력이 강해진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럼 원래는 이 각도로 움직이던 그 파동의 힘이 요 각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의 상승의 힘이 커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 지호성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M 파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 평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가게 돼요. 그죠? 이 평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이 포인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산술급수적으로 바뀌게 되고, 가격이 강력하게 올라갈 때는 다시 이동평균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모양새가 된다. 파동이. 이것까지 이해하시죠? 매수 삼국면은 이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삼국면은 자 처음에 안정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안정적으로 수평에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 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평이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꺾였어요. 그죠? 이렇게 꺾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가격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모양새.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산소급수적으로 바뀌던 이동평균선이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자, 이게 1번 구간 안정적인 상승세. 2번 구간 가격의 상승이 약해지는 구간,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구간. 세 번째 구간 상승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구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파동이. 이 1번, 2번, 3번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매수 상승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즉 파동이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상승을 했죠? 조정으로 인해서, 그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간에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상승을 다시 시작을 하는 요 자리, 이 자리가 매수 상승면인데, 즉 조정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수 상승면은.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이 요렇게 그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격이. 그죠? 그러면 이때 이동평균선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매수 상승면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제가 비트코인에 121선을 켜볼게요. 이게 121선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이렇게 지금 이 각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각도로 상승을 이뤄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선의 지효성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서 이 가격과 같은 평행 라인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가요. 가격이 이 포인트부터 조정이 이렇게 들어갔죠. 조정이 들어갔지만 이동평균선은 뭐다?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요 자리인데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이걸 지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이 구간을 볼게요. 요 구간을 봅시다. 요 구간. 제가 요 구간을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뒤늦게 움직여서 위에 파동과 수평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이 시작되니까 뒤늦게 반응을 해서 다시 산술급수적으로 뒤늦게 반응해서 수평으로 가다가 다시 산술급수적으로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요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갔죠. 요까지 가다가 여기서부터 산술급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그 기존의 상승 파동이 약해졌다.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요 자리가 바로 매수 삼국면이 되고 이동평균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뒤늦게 따라 올라가서 다시 수평을 만든다. 요거랑 수평을 만들게 된다. 그죠? 그리고 수평을 만들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다시 이평이 눕는, 이걸 종이격이라 그럽니다. 눕는 모양새가 나오다가 이것도 다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니까 뒤늦게 따라가서 다시 요 파동, 이 파동과 수평으로 가게 된다. 그럴 때 요런 자리들을 매수 삼국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일단은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뒤늦게 여기서부터 산술급수적으로 바뀝니다. 꼭 태국 모양 같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포인트에서 이제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만나려고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가격이 이탈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자리죠. 실질적으로 여기도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상승을 했다면 그러면은 121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모양새로 됐겠죠. 근데 가격이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탈을 했지만 아직도 121선은 아직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지효성이기 때문에.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늦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보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그러면 이 평은 다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평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가격이 일단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장기 이평 근처로 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삼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가 보이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나가버리면 바로 손절. 근데 이탈하지 않고 상승해서 올라가면 그러면은 올바른 매수 삼국면이 되고 이동평균선은 산술급수적에서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모든 차트가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 보시면 자, 이 자리를 볼게요.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상승을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박스권으로 이제 수렴 과정이 이 포인트에서 들어갔어요. 그죠? 이 포인트에서 들어갔는데 물론 이건 지나간 차트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여기서도 아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꺾입니까? 여기서 꺾이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 각도로 올라갔었어요. 그죠? 이 각도로.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제가 직선을 꺼볼게요. 이 각도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동평균선의 각이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꺾여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상승이 일어났다면 이 파란색 선처럼 이동평균선이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인트에서부터 조정이 들어갔고 그 조정이 들어간 게 늦게 반영이 돼서 요 포인트부터 이 화살표 끝부분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동평균선이 종이격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갔는데 이 자리에서 자 이탈이 되지 않았죠.
이평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파동이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전고가 돌파가 됐죠. 그죠? 이 자리가 바로 매수 상국면의 자리다. 정확하게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상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포인트, 여기가 매수 상국면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캔들이 꺾여서 내려온다면 그러면 손절을 해버리면 된다. 근데 이 매수 상국면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 거의 붙어서 돌아 나갈 때 사기 때문에 매수 상국면으로는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이탈을 해도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해도 한 4% 5%까지 아주 손절이 짧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손절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상국면 같은 경우에는 좀 합리적인 그런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수 상국면이 어떤 건지 대충 이해를 하시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서 돌아 나가는 모양새였다면,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 그랜빌의 매수 상국면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그러면 이 자리는 진입 포인트가 되고,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4%, 3% 아주 짧은 그 손절 라인을 가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파동이 꺾여서 나갔으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었어요. 지금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채널을 돌파했지만 다시 이탈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선을 딱 그어보면, 직선을 딱 그어보면, 자, 어디서부터 꺾여 들어옵니까? 여기서부터 꺾여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가격은 이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동평균선은 그보다 훨씬 뒤인 여기서 꺾여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갈 텐데 가격이 이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돌아 나간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상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만약에 돌아 나간다면 이렇게 가고 있겠죠. 가격보다 느리게, 지효성이 있기 때문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도 완만한 그 각도로 이렇게 이평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면, 여기서 계속 상승한다면,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어놓은 이 자리가 매수 상국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쉽죠, 투자. 주식 투자하기 되게 쉽죠. 그러니까 지금 시제는 이 그랜빌의 법칙에서 봤을 때는 아직 매수 타점이 아닌 겁니다. 그랜빌의 법칙에서는. 제가 이제 그랜빌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도 봅시다. 자, 요런 자리.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조정이 나왔는데, 직선을 그어보니, 요 각도인데 지금 꺾여서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꺾여서 들어왔고,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리플레이를 봅시다.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지금 뭐 보합세의 모양새입니다. 그죠? 요럴 때는 진입을 한번 해봐도 된다. 뭐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근데 다음날이 됐을 때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매수 3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랜빌의 매수 3국면. 잡아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이탈되면 뭐 한 4% 5% 정도 되겠네요.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새. 그죠? 뭐 물론 다시 떨어졌지만 그럼 요런 자리가 다 매수 3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도 매수 3국면이 되는 거죠. 이 자리도. 그죠?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하고 돌아 나가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하락하던 파동이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양새가 나오죠. 아주 합리적인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그랜빌의 매수 이제 국면 중에 세 번째 시간 매수 3국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정도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영상을 웬만하면 30분 40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좀 깔끔한 설명이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만약 이거를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메일 주십시오. 메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5번째 시간 그랜빌 법칙 3번째 매수 3국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잘 자 안녕.